안녕하세요. 주식 초보가 마음대로 연구하는 준박의 주식연구소입니다. 1월 25일 월요일 오후 7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은 두 번째 연구 키워드인 상한가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 총 10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떠한 재료와 테마로 상승을 했는지, 그리고 수급은 어떤지, 또는 이제 차트의 흐름은 어떤지 초보자의 입장에서 분석을 하고 이해하고 있는 부분만 한번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내용들을 가지고서 내일 오전 9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단 1시간 정도만 시초가 위에서 이제 유지가 되는 종목들 기준으로 해서 2% 또는 3% 이내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좀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또 오전에 매매한 영상도 이제 업로드 될 텐데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상한가 간 종목들을 테스트하는 것들도 하나의 저의 이제 연구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로보스타입니다. 로보스타는 산업용 로봇 제조업하는 회사죠. 네, LG전자 미래 먹거리 로봇 사업 선정 소식에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테마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한가를 들어간 모습입니다. 최근 한 일주일 정도를 놓고 봤을 때는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이 한 절반 정도 샀다가 파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기관은 샀다 팔았다라 하는 모습입니다. 로보스타는 따로 공시가 특별히 나온 건 없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뉴스들에서는 특징주라고 해서 LG전자 로봇 미래 먹거리 선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로봇주들이 오늘 많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락 추세였다가 이 부분에서 반전이 온 거죠. 반전이 오고 보시면 반전이 올 때 돈이 들어오죠. 돈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이날 작년 12월 14일에 상한가에 들어가면서부터 추세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한동안은 이런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가 오늘 또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갔죠. 다시 한 번 더 가격을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로보스타는 이제 웬만해서는 별다른 악재가 없는 이상 최소한 요 안에서 가격 놀이를 할 거예요. 최소한 요 안에서 만약에 내일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떨어지더라도 요 안에서 가격 놀이를 할 것 같습니다. 주봉 캔들 보셔도 확연하게 추세가 반전된 거 느끼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추세가 보시면 이런 고점 추세를 연결한 이유가 이렇게 저항을 맞았다는 거예요. 올라가려고 했는데 저항을 맞고 올라가는데 저항을 맞고, 그런데 거래량이 확 줄었다가 어때요? 돈이 터지면서 여기서 뻥 뚫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더 안 내린 거죠. 이들은 여기서는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총알을 준비를 했다가 이제 어느 날 올리기 좋으면 올렸겠죠. 그렇게 해서 시세가 업그레이드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봉 캔들에서는 아직 요런 몸통 부분 아직 다 통과는 못했어요. 아직 통과는 못했고, 내일 고점은 이런 식으로 직전 고점인 33,600원, 33,600원 부근 주봉상에서는 도전을 한다면 거기까지도 한번 찍어볼 위치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월봉으로도 이제 똑같네요. 일단 그림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떨어졌다가 12월부터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일단 추세가 전환됐어요. 추세가 전환됐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가기보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측으로 좀 눌렸다가 갈 확률이 더 큽니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1파, 2파, 3파가 나오고 쭉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N자 형태로 쭉쭉 떨어진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새로운 파동이 왔다라고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긍정적인 행복회를 돌렸을 때는 얘기입니다. 일봉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가 전환됐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언제까지 올라갈지 지켜보시고, 내일 갭이 만약 10% 이상 뜬다면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 거 일부라도 차익 실현하시면서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신규 진입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대한항공 우입니다. 대한항공 우는 당연히 이제 대한항공 종목의 우선주고요. 아마도 이제 유산 증자를 했지만 권리락도 발생하고 했지만 아시아나 인수 효과가 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모멘텀 때문에 상승을 한 것 같아요. 보통 유상증자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주주 가치가 좀 떨어지고 단기적으로 좀 하락을 피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아시아나 인수에 관련된 건이 훨씬 더 좀 더 기대로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개인이 좀 많이 샀네요. 외국인들은 이틀 연속 팔았고요. 그랬을 때 오늘 갭이 무려 14% 정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크게 눌림도 없었어요. 거의 빠지는 것도 없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한가를 들어간 모습입니다. 네, 특별히 특별한 공시가 따로 없습니다. 대한항공 오늘 공시가 없고, 이건 어차피 우선주기 때문에 의결권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공시가 나오진 않고요. 네, 전체 뉴스에서도 특별히 없고, 네, 이렇게 기사는 3조 3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권리락인 25일 신고가를 기록했다. 당초 유상증자로 인한 지분가치 희석으로 단기적인 주가 하락이 점쳐졌지만 아시아나항공 인수 기대감이 실적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거 보시면 오늘의 상한가가 이러한 기대감으로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근거 없이, 물론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는 근거가 있지만은 사실 이거를 인수했다고 무조건 수익 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물론 어떠한 개인의 세력이 이걸 올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다면 더 올릴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단기성 상한가이지 않을까, 내일 한 번 더 슈팅이 나왔다가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위험하죠. 특히나 또 대한항공 자체는 이렇게 큰 상승이 없었는데 우선주가 이렇게 갔기 때문에 좀 위험하겠죠. 보시면 대한항공은 12% 정도에서 상승 마감했고 윗꼬리 달고 내려왔네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만 무지하게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 우도 내일은 조심해서 개인들만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개인들끼리 누가 먼저 차익 실현하느냐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봉 따로 이거는 주봉 월봉을 따지지 않고요. 네, 어차피 유상증자로 해서 단기 하락권이 아니라 지금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내일, 요거는 그냥 진짜 없는 분,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분들은 그냥 쳐다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음은 위스컴입니다. 위스컴은 자동차 및 건축자재에 쓰이는 합성수지 생산업체인데요. 이제 LG화학 주요 협력업체라는 게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를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3거래일 동안 개인이 굉장히 많이 샀어요. 보시면 4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줬는데, 특히나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역대급 거래대금이 터졌고 윗꼬리 달고 내려왔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지난주 금요일에 3분의 2 정도의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오늘 상한가를 들어간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기관은 쭉 팔고 있었고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를 하고 있었고 개인들은 최근 들어서는 매수세가 더 많은 걸로 확인이 되죠. 공시는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이것도 예고만 있네요. 일단 예고가 되는, 내일부터 예고가 되고 그때부터 이제 10일째 되는 날 계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매매하신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전체 뉴스에서도 특별히 요거 공시에 나왔던 내용만 떴고요. 네, 특별히 여기에는 언급이 된 거 없습니다. 언급이 된 건 없었고 상한가 간 이유는 어쨌든지 간에 LG화학의 주 협력 업체로서 납품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의 이제 실적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정말 긴 시간 동안 관심도 없었던 종목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2018년 일봉상에서는 지금 2018년부터 보이는데 최근까지도 관심이 없었던 종목입니다. 사람들에게. 근데 어때요? 이때 3,000원을 찍고부터 이렇게 3,000원을 찍고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 같아요. 1월 8일 금요일. 자, 이때부터는 어때요?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로 자세를 취했는데 이때부터는 개인들이 사기 시작한 거예요. 8일부터. 개인들이 8일부터 쭉 산 거예요. 쭉 사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물론 여기서 차익 실현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일단 최근 흐름 봤을 때는 개인들이 여기 물량을 많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주봉을 보겠습니다. 일봉에서 보이지 않았던 주봉에서는 어떻습니까? 직전 매물대 턱걸이네요. 거의 비슷하게 여기 4,700원 부근에서 이렇게 저항받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4,695원이죠. 오늘 상한가가. 내일 이 4,700원을 갭으로 띄워서 만약에 올라간다면 이제 5,000원이 또 호가 단위가 바뀌는 라운드 피겨이기 때문에 여기를 찔러보는 시도는 분명할 것 같아요. 내일 내일 안 하더라도 며칠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여기까지 올라온 김에 5,000원 구경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여기 뚫게 되면 그 다음 목표는 이제 5,500원 윗단으로 볼 수가 있겠죠. 월봉을 보시게 되면, 자, 요것도 추세선을 그어보면 고점만 연결하면 이렇게 이런 추세, 여기서 고점을 찍고 저항 맞고 저항을 맞았던 구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저항 맞고 여기서도 저항을 맞았지만 12월부터 추세를 전환하게끔 점점 이렇게 거래 대금이 몰리면서, 그런 다음에 1월 달에 지금 역대급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구간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 구간에 들어와서 2002년도 고점의 몸통 부근들이 여기 있었고 2005년도에 몸통 부근들이 또 요쯤에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2014년과 15년에 여기에 좀 집중적으로 월봉 캔들이 몰려 있고요. 지금 오늘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은 어쨌든 이제 5,000원 구간에서 이 5,500원 요 사이가 굉장히 좀 매물대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다 캔들들이 많이 뭉쳐 있죠. 이렇게 뭉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소화할지 내일 한 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라 SG. 육가공 업체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테마를 주로 해서 지금 벌써 이틀째 연속으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전반적으로는 개인이 좀 더 사는 추세예요. 조금 더 사는 추세였고, 금요일날 상한가에 들어갔을 때는 개인이 샀고요. 개인이 샀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팔았죠. 그런 다음에 오늘 상한가는 어때요? 개인은 팔고 외국인이 샀습니다. 서로 조금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네요. 기관은 크게 관여를 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게 지금 수급은 이렇게 개인과 외국인으로 집중되어 있고요. 지금 일반 뉴스에서는 오늘 지금 오후 7시 11분에 신라 SG의 영업이익 5억, 전년비 75% 감소했다고 나왔네요. 내일 이거는 어째요?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갭을 띄우는 것처럼 하다가 빠지지 않을까요? 물론 이상 종목일 경우에는 그래도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일단은 영업이익이 떨어졌더라고 나왔고요. 공시로도 투자 경고 지정 예고입니다. 이것도 이제 열흘간, 내일은 예고만 되고요. 열흘간 이제 따져봐서 요건이 충족하면 이제 경고가 붙는다는 얘기죠. 일봉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2019년 9월 24일에 만들었던 고점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떨어졌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떨어졌었지만은 결과론적으로 이게 코로나에서부터는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어떻습니까? 여기서 교차가 된 지점에서부터 하락 추세가 좀 꺾였던 거고요. 그런 다음에 상승을 추가적으로 좀 했지만은 결국 중장기간 정도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면서 횡보를 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요 코로나 이후에 빠졌던 주가에서 이렇게 상승 저점을 그렸을 때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는 요 추세를 이탈하고 그냥 우측으로 횡보만 했죠. 그리고 저점을 높이진 않았고 그냥 우측으로 쭉 주가가 그냥 흘러갔어요. 흘러갔다가 1월부터 지금 돈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관련해서 차기 대선 후보들의 그러한 정치 테마줄이 엮이면서 지금 많이 올라간 모습입니다. 글쎄요, 그쵸? 뭐 영업이익도 떨어졌고 지금 뭐 안 그래도 돼지 콜레라나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중간중간에 발생될 때마다 이런 육가공 쪽에서도 좀 쉽지 않을 텐데 지금 조리독감도 발생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굳이 신라 SG가 이렇게 상한가를 두 번이나 갈 명분은 사실 딱히 저는 없다라고 봐요. 단지 이제 정치 테마주를 엮이면서 갔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가급적이면은 하지 않는 게 좋고요. 만약에 하더라도 소액으로 단타로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 현상을 가는 경우는 사실 드문 일이죠. 네, 주봉상에서도 보시면 이제 이런 하락권에서 우측 횡보를 했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뚫고 올라간 모습입니다. 네, 월봉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이 주가가 크게는 이제 요 박스권에 있었던 거라고 보여져요. 요 박스권 보시면 요 가격대
지금 보시면은 8,600원 부근이네요. 8,600원 부근 이런 가격대에서 많이 저항을 받다가 뚫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다시 여기서부터는 어떻습니까? 지지를 받고 올라간 모습이죠. 차트의 흐름은 오히려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저는 보여져요. 월봉 차트로 봤을 때는 나는 더 올라갈 거야 라는 모습이, 물론 지금 이때 19년도처럼 이렇게 수직 상승하고 또 곤두박질 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 이제 8,600원 구간이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이제 저항 라인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그거를 뚫고 떨어져서 다시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어떻습니까? 여기를 지지받는 모습이죠. 지금 계속 8,600원대로요. 그러다가 오늘 또 다시 거래량이 튼히 올라갔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더 갈 것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더 눌림을 받더라도 가격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당연히 요 만원 라운드 피겨 요거를 지켜줘야 되는 건데, 지금 이미 요 만원에서부터 좀 많이 멀어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큰 음봉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신라 SG 일단 월봉 차트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을 더 볼 수 있는 위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면 직전 고점이 17,400원인데 이거 뭐 내일이면 한번 뚫어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직전 고점이었던 17,400원을 돌파하는 코어까지 와 있습니다. 이것도 내일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셀리버리입니다. 셀리버리는 약학 및 의학 연구 개발업, 그리고 신약 후보물질 및 연고용 시약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2020년도에 굉장히 많은 특허를 획득했죠. 췌장암 치료 후보물질이라든지 파킨슨병 치료제라든지 고령성 촉진 바이오 베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특허를 취득했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보시면은 이 정도만 하더라도 한 7만원이죠. 7만원인데 지금 37만원 어떻습니까? 5배가 넘게 오른 거예요. 5배가. 10만원으로 치더라도 거의 4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수급이 한동안 개인이 왕창 사다가, 그리고 외국인은 계속 팔았고요. 기관도 계속 팔았죠.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1월 한 18일부터 기관이 들어왔고, 그런 다음에 1월 20일부터는 외국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에서야 3거래일 연속으로 개인은 팔았다가도 오늘 다시 한 번 더 많이 들어온 모습이고, 외국인과 기관은 나간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 개인들의 물량이 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것도 투자 경고 지정 예고입니다. 내일은 이제 예고가 되고 그 다음부터 10일간 또 지켜본다는 거예요. 18일날 무상증자 결정이 이때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아니고요. 이때 나왔는데 주가가 살짝 급등을 하고서 12%나 나왔는데 시세가 더 떨어지지 않고 유지를 하다가 지금 이틀 연속 상한가가 나왔죠.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장중에도 잠깐 봤는데 이 상승 탄력이 엄청 났습니다. 지금 보시면 호가단위도 되게 얇아요. 그래서 조금만 돈이 들어와도 쭉쭉 올라가고 쭉쭉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이렇게 호가 단위가 보시면 얇잖아요. 이런 거는 초보분들이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하락 추세일 경우에는 굉장히 순식간에 막 3%에서 5% 마이너스는 기본입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봉 차트는 이미 이날 그런 24만원을 뚫어주는, 지난주 금요일에 24만원 전고점 몸통을 뚫어주는 이런 장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신고가 영역이죠. 신고가 계속 영역 갱신했고 오늘 만들어진 가격 자체가 다 계속 역사적인 신고가가 된 거였습니다. 네, 주봉을 봐도 그렇고요, 월봉을 봐도 그렇죠.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작년 말에는 이제 장기평선인 이제 121선 밑으로도 내려갔었는데, 이때 보시면 최저가 153,400원이었어요. 여기서만 비교해도 최소 2.5배 가까이 오른 모습입니다. 야, 작년 말에만 샀어도 그죠? 근데 이제 장기평선 아래 있을 때는 누가도 살 생각을 못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살짝 이렇게 W 패턴을 그렸죠. 근데 이제 W 패턴이랑 다르게 보통 첫 번째 떨어질 때가 거래량이 더 많고, 이렇게 올랐다가 두 번째 떨어질 때 거래량이 줄어야 되는데 얘는 더 많이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으로서 이렇게 주가를 확실하게 끌어올린 모습입니다. 어쨌든 무상증자를 받게 되는 주주분들은 정말 축하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셀리버리 내일도 한 차례 더 상승 나올 수 있겠죠. 일단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유념하시고, 주주이신 분들 또는 가지고 계신 분들, 무상증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이야 뭐 나중에 무상증자 결정되기 이제 하는 날까지는 뭐 좀 더 보유하고 가다가 그거 될 때 아마 차익 실현 물량들 많이 쏟아지면 떨어지겠지만, 그 전까지는 뭐 좀 눈치 보시면서 어느 정도 보유하셔도 될 것 같고요. 소액이라도 이제 무상증자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여기 지금 들어갔다고 한다면, 내일은 단기적으로 만약에라도 갭상승이 좀 나와주면 일부 물량 차익 실현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 상승 나오면 또 차익 실현하고, 만약에 바로 떨어지면은 뭐 개파락 시작을 하더라도 비중을 덜어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물량에 대한 부담감 없이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상증자에 해당되지 않는 오늘 매수하신 분들은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들을 한 번씩 다 살펴봤고요. 이 종목들은 제가 내일 오전장에 장 시작하고 나서부터 2%씩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 삼아서 단타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단타로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 테스트 삼아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재밌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신규로 들어가신다든지 혹은 뭐 제가 뭐 올라갈 것 같다, 뭐 아니면 뭐 이럴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뭔가 제 말 때문에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도 제 말을 듣고서 한번 판단을 해보셔서 이거를 더 보유하냐, 아니면 신규 매수를 하냐, 아니면 내일 그냥 바로 갭이 뜨면 바로 다 던지냐, 뭐 이런 식의 여러분들의 의사에 따라서 주식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상한가 종목 살펴봤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